안녕하세요. 우리모두 10대 보는 라디오 1연장수의 우사기입니다. 2019년도는 마무리 잘 하셨나요? 얼마 전에 제가 부르마가 야무치가 아닌 베지터를 선택한 이유라는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렸는데요. 거기에 있는 댓글을 보면요, 야무치가 가엾다, 야무치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등등 야무치를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뿐이 아니고 예전에도 야무치에 대한 고찰 영상을 다뤄주세요 하는 의뢰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영상은 매력 덩어리 야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요, 야무치에 대한 고찰을 하면 할수록 야무치가 드래곤볼에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야무치 정말 매력 덩어리예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을 야무치의 매력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야무치가 너무 싫으시다면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부르마가 야무치가 아닌 베지터를 선택한 이유라는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한 것만큼 조회수가 안 나와서 너무 애니메이션 짜집기 영상들 보면 조회수 몇십만 몇백만 우습게 가던데요, 조회수가 그들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와서 너무 요즘 멘탈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연시 그동안 못 보셨던 1연장서 영상이 있다면 시간 내주셔서 한두 개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댓글에서요, 야무차라고 하지 왜 야무치라고 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국어 번역에는 야무차가 아닌 야무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 야무차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드래곤볼 애니메이션을 보신 건지 아니면 개인만 하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한국어 번역으로는 야무차가 아닌 야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도요, 야무차가 아닌 야무치로 할게요. 구독, 좋아요, 입력 해야지. 야무치는요, 어떻게 보면 드래곤볼 최초의 보스급 캐릭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손오공과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확실히 보통 인간들과 비교하면 강한 것은 그 아무도 뭐라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한글판 번역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제가 일본판 번역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야무치의 첫 등장 시 오룡이 야무치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천하제일의 강한 남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무치는 천하제일의 강한 남자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한글판은 번역을 볼 때마다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올 컬러판과 완전판은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좋아졌겠죠. 많이 좋아졌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야무치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오룡이 부르마를 어떻게 해보려는 그 나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행히 무산이 되어버리고, 또한 야무치를 공격했던 치치가 있잖아요. 그때 야무치가 조금만 약했어도 치치는 살인자가 되어버릴 뻔했습니다. 야무치가 강했고 또 야무치가 치치를 기절시켰기 때문에 훗날 치치가 손오공을 만나서 오반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야무치가 아니었다면 오룡과 치치 그리고 손오반, 손오천도 우리가 드래곤볼에서 다시 볼 수 없었을지도 몰랐겠죠. 또한 다행히 야무치 입장에서도 부르마를 만나서 자연히 무천도사도 만나게 되고, 야무치가 악당이 아닌 선한 무도가로 거듭이 나서 이제는 정말 지구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손오공의 든든한 아군이 되었습니다. 초반에는요. 천진반에게 다리가 골절된 이후 죽고 다치고를 반복하는 드래곤볼 최고의 불쌍한 캐릭터가 되기는 했지만, 영상 제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야무치는 정말로 멋진 남자입니다. 우리가 야무치가 약하단 이유 하나만으로 야무치를 너무 무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무치는 야무지입니다. 야무치가 얼마나 동료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오공 유년기 시절에 절대로 드래곤볼 세계관에서 건드리지 않아야 될 악당이 있었죠. 바로 레드리본 군입니다. 손오공이 레드리본 군에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무치가 어떻게 했나요? 모을 수 있는 친구들 다 모아서, 심지어는 바다거북 부르마까지 모았죠. 우리 모두 손오공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레드리본 군에 향하기로 합니다. 이게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뿐인가요? 베지터 편에서 손오공이 등장하기 전까지 Z전사들과 제베맨의 전투가 있었는데요. 네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베맨의 전투력은 1200 정도고요. 파워만 따지자면 라데츠 정도이고요. 첫 경기 천진반과 제베맨의 전투에서 제베맨이 조금 유단을 해서 천진반에게 지고 맙니다. 다음으로 크리링이 나서려고 하자 야무치가 크리링을 막죠. 그 이유는 크리링이 한번 죽은 적이 있기 때문에 크리링에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크리링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크리링 말대로 야무치는 여기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천진반과 제베맨의 싸움에서 제베맨이 방심을 해서 승부에 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싸움은 당연히 제베맨이 온 힘을 다 쏟아서 싸우게 될 것이고, 혹시나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 크리링이 말했던 것처럼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야무치가 대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예상대로 제베맨을 이긴 줄 알았던 승부에서 어느 정도 유단하게 된 야무치는 역으로 제베맨에게 당하고 야무치는 죽게 됩니다. 그 덕으로 크리링은 살아남게 되죠. 이때 야무치는 죽기 때문에 훗날 나메크 성에는 야무치가 갈 수는 없었지만 다행히 개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나메크 성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손오공과 프리저와의 전투 이후에 나메크 성이 폭발을 하자 야무치의 리액션 너무 리얼하죠. 오공 죽지마! 죽지마! 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진짜로 야무치는 손오공을 생각하고 손오공의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 이렇게 절실하게 손오공을 걱정해주는 친구가 그동안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뿐인가요? 나메크 성의 드래곤볼은 이미 한번 죽은 자를 되살렸다고 해도 또 되살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개영을 통해서 부르마에게 손오공의 죽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때 부르마가 손오공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손오반 옆에서 이야기를 하자 손오반이 충격받을 생각도 좀 하라며 부르마에게 야무치는 화를 내죠. 어떻게 보면 죽은 야무치가 산 사람을 걱정하는, 그것도 친구 아들의 멘탈까지 신경을 쓰는 섬세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그가 얼마나 대인배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편으로 갈게요. 퍼펙트 셀이 부활을 해서 제일 먼저 트랭크스를 처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지터가 미친듯이 셀에게 공격을 퍼부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트랭크스는 죽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 베지터가 자신을 위해서 셀을 공격했다, 이 사실을 알 턱이 없죠. 이 이야기를 누가 트랭크스에게 해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야무치입니다. 트랭크스가 죽고 굉장히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베지터가 셀에게 막무가내로 덤볐다고 이야기를 해주자 이때 아마도 트랭크스는 아버지란 존재를 머릿속에서 새롭게 그리지 않았을까요? 정말 명장면이죠. 이때 트랭크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래에서는 분명 아기였던 자신과 어머니 부르마가 죽을 뻔했지만 베지터는 구해주지 않았다고 했었죠. 그런 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베지타의 새로운 면을 트랭크스는 알게 되었습니다. 트랭크스가 떠나는 날에도요, 야무치는 와서 트랭크스에게 배웅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부르마는 야무치의 전 여친이고 베지터는 전 여친의 남편이 되는데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다음날 자신의 전 여친의 아들을 배웅하러 일부러 와줬습니다. 거기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 굳이 트랭크스에게 베지터가 트랭크스를 위해 한 일을 이야기했나? 어떻게 보면 미래의 자신의 전 여친 부르마를 위한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트랭크스가 미래에 가서 부르마에게 베지터가 자신에게 한 행동을 이야기하죠. 그때 부르마는 어떤 리액션이었나요? 베지터에게 그런 부분도 있었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야무치가 없었다면 트랭크스나 부르마가 베지터에 관해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야무치 그가 드래곤볼에서 얼마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이 죽고 크리링이 18호를 신전에 데리고 오죠. 18호가 깨어나고 크리링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리링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점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18호는 크리링에게 심한 말을 하게 되죠. 손이라도 잡아달라는 거냐 이 꼬맹이 녀석아 라고 말이죠. 그때 야무치는 누구보다 18호에게 화를 내며 자신이 혼쭐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천진반 말처럼 야무치에게는 무리죠. 야무치는 크리링을 위해서, 크리링을 대신해서, 크리링의 기분을 위해서 18호에게 해준 말이었겠죠. 그 후에 크리링의 소원으로 용신에게 부탁해 17호, 18호 몸속에 있는 폭탄을 제거하게 되죠. 18호가 이때 다시 나타나서 크리링에게 또 보자 라고 하며 사라집니다. 야무치 입장에서는 용신에게 자신의 애인을 위해서 값비싼 목걸이를 받으려는 소원을 빌려고도 했었지만 크리링의 소원을 존중해주고 방금까지는 18호에게 화를 냈었지만 이번에는 크리링에게 또 보자라는 것은 조금 희망이 생긴 게 아니냐면서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훗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야무치는 크리링에게 18호는 너무 이쁘니까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야무치의 이런 세심함 엄청나지 않나요? 사실 신전의 이 상황이 손오공이 죽은 상태이고 다시 살아올 수 없는 상황이죠. 모두 많이들 슬퍼하고 있었지만 야무치는 필사적으로 분위기를 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부분만 봐도 혼자 웃고 있네요. 그뿐 아니죠. 야무치는 아이들에게도 친절합니다. 영상 초반에 손오반이 상처받지 않도록 걱정했던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크리링이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푼타라는 거구의 남자와 싸우게 되자 크리링의 딸 마론이 걱정을 합니다. 아빠가 싸울 상대가 크고 강해 보이는데 괜찮을까 하고 말이죠. 그때 야무치는 마론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너희 아버지는 세계 최고로 강하다 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물론 혼잣말로 지구인 중에서는 말이지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정리해볼게요. 야무치는 친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서 전 여친의 남편을 도와 함께 싸우기도 하고요. 그의 아들까지 걱정하고 챙겨줍니다. 그뿐인가요? 항상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서 항상 모두가 즐겁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무치가 없었다면 드래곤볼 스토리는요 상당히 암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무치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유일한 단점이 약하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야무치가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지만 드래곤볼엔 공식이 있잖아요. 다음에 등장할 적은 손오공보다 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야무치가 이 파워 인플레를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결국 야무치만 욕할 것은 아니죠. 야무치가 그동안 계속 열심히 수련을 했다고 쳐도 천진반의 힘에 따라갈까 말까 할 수준일 것이잖아요. 결국 지금보다 강해진 야무치라고 해도 야무치가 할 수 있는 성과는 지금과 그렇게 별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야무치는 자신이 약하다며 자신의 삶에 집중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도 열심히 손오공과 손오공의 친구들을 챙기며 자주 놀러오는 야무치를 누가 미워할 수 있나요? 야무치가 주인공인 책도 있었죠. 정말 야무치는 매력 덩어리의 캐릭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깨어나 보니 야무치였던 그 이야기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한 살 많아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야무치와 같은 좋은 친구도 한 명 더 늘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2020년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도 한 해도 일연양서 사랑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